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요양보호 개론 그 중에서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 모음 그 표를 보고 여기 자료를 정리도 했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시험에 나올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사례를 알고 싶어서 한번 정리하고 싶었고 읽어보고 싶어서 그냥 낭독해서 공부 아닌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듣고 이해해 보시려면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서비스 유형에는 5가지가 있는데 먼저 신체 활동 지원. 거동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세면 장소까지 걸어가기를 거부한다. 그 요양보호 대상자죠. 요양 방문을 해서 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하는데 그 거동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세면 장소까지 걸어가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처 방안은 첫 번째, 날씨, 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로 기분을 전환시키고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설득하여 세면장까지 가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기능을 쓰시지 않으면은 뭐 능력이 사라지니까 몸이 더 쇠약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그리고 대처 2.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여 기분을 전환시킨 뒤 세면장으로 안내하여 대상자 옆에서 세면하는 동안 도움을 준다. 대처 1, 2를 보면은 세면 장소까지 걸어가기를 거부하면 날씨 생활이나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해서 기분을 전환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세면장에 가도록 돕는다. 2번 만약에 요양보호 대상자가 세면 자체를 거부한다. 씻기를 싫어하신다. 그러면 대처 1. 세면을 즐겁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여 시도해 본다. 어떻게 되지? 만약에 할머니면 우리 얼굴 예뻐지게 화장 지우듯이 깨끗해요 하면서 한번 세수해봐요. 이마, 코, 볼, 입,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대처 2.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등 거부감이 없는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이거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해봤거든요. 하고 나면 오히려 간단하고 개운하고 좋습니다. 저도 세수하기 싫을 때 이렇게 합니다. 3번 얼굴을 씻지 않고 물만 묻히거나 물을 가지고 장난만 한다. 얼굴을 씻지 않고 물만 묻히거나 고양이신가요? 고양이 세수하시나? 물을 가지고 장난만 한다. 이건 약간 인지 장애가 있나? 대처 1. 세면을 먼저 하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자고 유도하며 세면을 시도한다. 세면을 먼저 하면 좋아하는 놀이 같이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라는 말인가 봐요. 그리고 대처 2. 요양보호사가 먼저 세면 시범을 보이면서 대상자와 같이 씻는다. 저 이렇게 씻는데 한번 씻어보세요. 같이 씻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쨌든 유도를 해야 합니다. 4.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건 구강지원이죠. 1. 평소 양치 습관을 파악한 후 그 방법을 적용해 본다.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라는 얘기겠죠. 대처 2. 양치를 심하게 거부하면 입안 헹구기를 하는 등 방법을 바꿔 본다. 어쨌든 좀 청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거죠. 자, 5. 회음부 세척을 거부한다. 대처 1.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회음부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알려준다. 세균이 감염되면 몸이 힘들어요. 대처 2.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물수건을 이용하여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쵸? 아무래도 꺼려하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게 유도해야겠죠? 근데 물수건도 사실은 저는 물티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티슈라고 변하지 않을까요? 거기는 물이. 그래서 저는 그냥 깨끗한 수건을
약간 따뜻한 물에 깨끗이 헹군 다음에 씻은 다음에 그걸 좀 적당히 짜서 들여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 같네요. 6번 신체활동 지원 중에 머리 감기를 거부한다. 머리 감기 도끼가 있었죠? 대처 1. 평소 습관을 파악하고 머리 감기 필요성을 설명하고 머리 감기를 시도한다. 머리 안 감으면 스스로도 냄새가 나서 거북하고 사람들이 더 다가오기 싫어할걸요. 그럼 더 외로워지잖아요. 이러면 안 되나? 이건 너무 좀 부정적인가? 어쨌든 머리를 아니면 감아서 찰랑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봐요 해야 되겠다. 대처 2. 머리 감기를 계속 거부하면 특수 샴푸, 건 샴푸, 마른 샴푸 얘기하는 거예요. 건 샴푸를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스프레이 무스처럼 짜서 머리에 막 바르고 막 떼면 머리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쪼물락쪼물락 거리면 세척이 되나봐요. 7. 계절이나 장소에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한다. 옷 입히기. 대처 1. 대상자의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하고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다.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하면 강요는 하면 안 되고 가능한 받아들이고 계절에 안 맞게 예를 들어 추운데 얇은 옷을 입으려고 하면 좋아하는 얇은 옷 몇 가지를 가져와서 계속 껴입게 한다거나 그런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대처 2. 입고 싶어하는 옷을 안에 입히고 겉옷을 상황에 맞게 입힌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8. 머리를 자르려고 하지 않는다. 대처 1. 거울을 보여주어 동기 유발이 되게 한다. 머리를 요만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자르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동기 유발되게 하고. 대처 2. 억지로 머리를 자르려 하지 말고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머리를 묶어주거나 핀 등으로 머리를 정리해준다. 꼭 자르려고만 하지 말라. 존중하라 얘기죠. 면도를 하지 않는다. 대처 1. 요양보호사가 면도하는 시범을 보이면서 대상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이러면서. 대처 2. 면도를 하지 않아 생기는 외모 변화, 감염 등의 문제를 이해시키며 설득한다. 그렇죠? 10.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고집한다. 대처 1. 입으려는 옷과 잘 입지 않는 옷을 대상자의 이불 밑에 넣어놓고 대상자의 체취가 옷에 스며들어 거부감이 없게 한 뒤 입히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본다. 입으려는 옷과 잘 입지 않는 옷. 그러니까 잘 입지 않는 옷을 입혀라 이런 얘기겠죠? 체취가 묻어나게 해서 거부 반응 없게 만들어주라. 대처 2. 대상자의 가족과 상의하여 동일한 유형의 옷을 추가로 구입하여 입게 한다. 이거 수업 때 들은 건데 그 옷만 유난히 고집하는데 그 옷이 너무 낡았거나 지저분할 때는 똑같은 옷이 있으면 똑같은 옷 아니면 비슷한 옷을 사서 갈아입히라는 얘기죠. 어차피 그거 좋아할 거니까. 11. 신체활동 지원에 있어서 요양보호 대상자가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냐? 대처 1. 평소 습관과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파악하고 갈아입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유를, 그 상태를 파악을 하라는 게 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처 2. 대상자가 좋아하는 속옷 색깔이나 모양 등을 파악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갈아입힐 것인지를 결정하여 시도한다. 속옷. 12. 혈압이 높은데도 대상자와 가족이 목욕을 희망한다. 혈압이 높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처 1. 혈압이 높을 때는 기본적으로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설명한다. 대처 2. 두통이나 어지러움, 피로감 등 증상이 있는지를 관찰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와 상의하여 조치한다. 이 말은 결국 혈압이 높을 때는
목욕을 피하라 라는 거네요. 13. 체온이 높은데도 목욕을 원한다. 안 되나? 이때 대처 방법. 평소 체온과 다른 정도를 보고하고 그 외적인 부분도 파악하여 보고한 후 조치에 따른다. 체온이 높은데 목욕을 원한다. 체온이 높으면 목욕을 하면 안 되나 봐요. 대처 2. 목욕 대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목욕은 나중에 하자고 설명한다. 이건 저는 정말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좋습니다. 물론 한 두세 번은 다시 깨끗하게 씻고 부분 또 닦고 또 씻고 닦고 해야 되겠지만 수건 뭐 빠는데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정성껏 따뜻한 물수건으로 만들어서 몸을 닦아드리면 되겠죠. 14. 목욕을 거부하며 요양보호사를 꼬집거나 때리거나 고함을 지른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대처 2. 대상자가 좋아하는 놀이 등을 통해 기분을 좋게 하고 목욕의 방법, 시기 등을 다르게 하여 시도한다. 그러니까 기분을 좋게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되 안전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 게 낫겠죠. 15. 가족은 목욕을 희망하는데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한다. 그러면 목욕을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해야겠죠? 여기 대처 1이 그렇네요. 대처 2. 목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가족과 함께 설득하고 시도한다. 면역력 같은 것도 보호가 될 것이고 깨끗한 환경이 더 좋겠죠. 다음 서비스 유형 1의 신체활동 지원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를 원한다. 저도 뜨거운 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대처 1.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은 신체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래요. 대처 2. 목욕하기 적당한 실내 온도를 유지한 후 적정 온도의 물로 목욕하게 하고 목욕물의 온도가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한다. 이거 너무 뜨거운 거 이 어르신한테는 뭐 체력으로 딸리거나 뭔가 좋지 않는 부분은 없을까요? 뭐 아니면 좋은가요? 라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고 나서 하래요. 17. 욕조 안에 오래 있기를 원한다. 탈수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대처 1. 신체적으로 부담이 있음을 설명한 후 목욕 시간을 지킨다. 대처 2. 제한된 요양 서비스 시간 안에서 최대한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한다. 그 방문 목욕은 제가 알기로 40분 내에 마치 요양보호사 2명이 40분 내에 40분 내에 끝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시간 30분이나 한 40분 내에 최대한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끝내는 게 좋겠죠. 18.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매번 목욕을 하겠다고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 무섭군요. 대처 1. 금일 목욕 서비스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어르신, 오늘은 목욕 서비스가 없어요. 없습니다. 옷 입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든지 대처 2. 옷을 벗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19. 배변감이 있어도 화장실에 가려 하지 않는다. 분명히 대변을 누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안 가려고 할 때. 대처 1. 타인의 보살핌을 받고 싶지 않거나 속옷이 더러워진 것을 보이고 싶지 않거나 혹은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껴 자존심 상한 적이 있거나 요양보호사와 케어 서비스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등의 이유를 파악한다. 나를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평상시에 거부 반응이 없도록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면서 잘 관계를 형성해야겠죠. 어쨌든 여기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대처 2. 대상자의 자존심을 고려하여 산책하는 길에 화장실에 들르는 등 다른 방식을 취한다. 어쨌든 존중해야 되겠죠. 신체활동 지원 20번. 기저귀 교환이나 용변 후 처리를 거부한다. 대처 1. 왜 똥을 치우지 않으려고 하는지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대처 2. 통증, 발진, 욕창, 관절 상태 등을 관찰한다. 혹시 거기 욕창이 생겨서 아파서 닦기를 거부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대처 3. 기저귀 갑시다 라는 강요하는 듯한 어투 대신에 기저귀가 더러워졌으니 깨끗하게 갈아요. 깨어날 거예요. 등의 부드러운 표현을 한다. 그죠? 그리고 20일. 대상자가 추워서 화장실에 가기 싫어하거나 움직이기 싫어서 기저귀를 사용하려 한다. 근데 기저귀는 원래 마지막 단계, 최후의 수단으로 쓰라고 했죠. 배변 활동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혼자 스스로 엉덩이, 근육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저귀가 닿으면 해볼래 하고 이렇게 풀어진대요. 신경을 안 쓰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 했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대상자가 추워서 화장실에 가기 싫어하거나 움직이기 싫어서 기저귀를 사용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처 1. 화장실까지의 이동 동선과 화장실 내부를 춥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그죠? 고민 좀 해보세요. 상황에 따라 다를 테니까. 대처 2. 상황에 따라 기저귀보다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한 뒤 이동 변기를 이용하도록 돕는다. 아까 추워서 화장실에 가기 싫어한다 했으니까 이동 변기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22.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는다. 이거는 청결과 관계가 되겠죠. 대처 1.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는 것은 피부에 이상이 생겨 가려워서 그러는 것일 수 있으므로 음부에 습진, 발진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피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 의료진에게 보고한다. 대처 2. 기저귀 착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음부를 긁다가 상처가 나는 일이 없도록 손톱을 항상 짧게 깎아주고 손을 자주 씻겨 청결을 유지시킨다. 그쵸? 세균이 감염됐거나. 애기랑 똑같지 않을까요? 저는 애기를 직접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근데 비슷할 것 같습니다. 23. 한쪽으로만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의 대상자가 기저귀를 차고 있지만 오줌이 샌다. 뭔가 잘못됐겠죠? 대처 1. 몸 한쪽에 베개나 방석을 대는 등의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꿔준다. 대처 2. 대상자 성별, 상태별로 기저귀 사용 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기저귀를 신속하게 갈아준다.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죠. 여기 마침표가 없네요.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한다. 변비인데 응가가 안 나오니까 관장을 해달라고 한대요. 손으로 빼달라는 건가? 대처 1. 평상시 식습관과 배변 양상을 확인하고 서비스 계획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변비가 있으니까 좀 더 섬유질이 많은 그 식단으로 좀 배변을 돕게 서비스를 계획하고 반영한다. 대처 2. 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에요 라고 설명하고 대상자에게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료진과 상의한다. 이거는 아까 의료인 서비스죠. 전문적인 거니까 요양보호사가 관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처 3. 배변은 식사 후 위의 작용, 연동 운동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므로 시간을 잘 계산하여 여유 있게 화장실에 앉아서 배변하게 한다. 대처 4. 배변 활동이 원활하도록 복부를 배꼽 주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한다. 이거 왠지 왜
엄마들이 애기들 배 이렇게 탈났을 때 이렇게 문질러주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문제 사례 25. 기도가 막힐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음식을 급하게 먹는다. 소화력도 떨어질 텐데, 그죠? 큰일 나겠죠? 대처 1. 삼키기 쉽게 잘게 썰거나 부드럽게 음식을 조리한다. 그러면 좀 급하게 드시더라도 조금 삼키기가 잘 삼켜져서 안 좋은 일은 생기지 않겠죠? 대처 2. 음식물을 삼킨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돕는다. 안 삼켰는데 계속 넣다가 기도가 막힐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처 3. 음식을 빨리 먹지 않으면 먹지 못할까봐 불안을 느껴 입안이 가득 찰 정도로 급하게 식사를 하는 대상자라면 더 있으니까 천천히 드세요 라는 말 등으로 안심을 시킨다. 네. 26. 누운 상태로 식사를 하려고 한다. 와, 누워서 하면 소화 안 되는데, 그죠? 대처 1. 누운 상태로 식사를 할 경우에 질식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대처 2. 대상자 본인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하여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다. 대처 3. 침대에서 식사를 할 경우 침대의 경사를 30도 정도로 하여 식사하도록 돕는다. 네. 27. 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누운 자세에서 식사를 한다. 마비가 있으면 참 불편하시겠죠? 대처 1. 마비가 있는 쪽의 어깨에 베개를 받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죠? 마비가 없는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한 후 요양보호사는 마비가 없는 쪽에서 식사를 돕는다. 마비가 있는 쪽의 어깨에 베개를 받쳐서 마비가 없는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한 후 요양보호사는 마비가 없는 쪽에서 식사를 돕는다. 약간 옆으로 살짝 눕히게 되는 건가? 대처 2. 살에 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식사하도록 돕고 입안에 음식물이 있는 경우 말을 시키지 않아 살에 들리는 것을 예방한다. 그렇죠. 천천히 식사하시도록 잘 지켜보고 말을 시키지 않는 게 낫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입안에 음식물이 있는지 살짝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28. 식사를 제공하는데 전혀 먹지 않는다. 대처 1. 먹지 않으려는 이유를 파악한다. 식품 조리 방법, 식사 분위기, 대소변 상태, 건강 상태, 복약에 의한 부작용 등이 있는지 확인도 한다. 그쵸? 뭔가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처 2. 식욕이 없는 경우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게 하거나 환경에 변화를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지 않은 한 참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매번 오실 수도 없고 참 힘들겠네요. 29.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대처 1.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다. 대처 2. 기본적인 요리가 아닌 명절, 생일 음식 만들기 등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어르신, 명절 음식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어르신 상태에 좋은 균형 있는 식사를 저는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해야 되겠죠? 30.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체위 변경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처 1. 욕창 발생의 위험에 대해 설명한다. 대처 2. 대상자에게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체위 변경이 곤란한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한 부위에 가해지는 장시간의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체위 변경이 꼭 필요함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 매트리스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다음. 신체활동 지원은 되게 많아요. 이런 사례가 많네요. 31. 외출 시 교통신호를 어기면서 길을 건너자고 한다. 이건 위험한 행동이죠. 대처 1. 금방 초록불로 바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위험해요. 라고 말을 하여 긴장하고 멈출 수 있게 한다. 대처 2.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한다. 당연하죠. 32. 산책 지원 서비스를 거부하고 누워만 있으려고 한다. 참 안 좋은데 그죠? 근육도 다 빠지고. 대처 1. 산책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파악한 후 공감해주고 강요하지 않는다. 거부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유를 파악해야 된다고. 대처 2. 평소 산책했던 장소나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시도해본다. 그러니까 평소 평균적으로 잘 가던 때를 알면 그때는 뭔가 하고 싶어서 산책했을 테니까 그렇게 패턴을 읽고 그분이 좋아하는 시간대에 가도록 해라 라는 거죠. 대처 3. 평소 좋아했던 쇼핑 등을 하자고 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시도한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의심이 가는데요. 평소 좋아했던 쇼핑 등을 하자고 해서 물론 물건을 안 살 수 있겠죠. 윈도우 쇼핑만 한다면. 근데 사실은 어른이나 애기들은 좀 기대를 잔뜩 할 거란 말이죠. 저는 어른 중간이라 해도 쇼핑 가자고 했을 때 내가 정말 마음에 있으면 뭔가 기대를 할 것 같은데 못 사고 돌아오면 이거는 거짓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이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어쨌든 평소 좋아했던 쇼핑 등을 하자고 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시도한다. 33. 자신의 애완견을 산책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2. 대처 1. 애완견을 산책시키거나 애완동물을 기르는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저는 요양보호 대상자님, 어르신만 관리, 보조해드리고 도움드리지 그 외에 애완동물 서비스는 하지 않아요. 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34. 관절 구축 예방을 위한 마사지를 제공받은 후에 계속 받기를 요구한다. 요양보호사 힘들겠다. 대처 1. 마사지 이외에 제공하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대처 2. 요양 서비스 시간에 급여 내용이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신체활동 지원 어떤 시간을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겠죠. 정서 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골고루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35. 요양보호사의 방문 시간 이외에는 대상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와상 상태로 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방문 시간에 없을 때. 그럼 요양보호사가 갔을 때만 움직이면 평상시 좀 신체활동 안 하시고 계시니까 힘들겠죠. 본인한테도 힘들 것이고 그 요양보호사도 힘들 것이고 좀 현명하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쵸? 대처 1. 가족에게 장기 와상 상태는 길게 누워있는 상태는 여러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립니다.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대처 2. 대상자에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자세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고 규칙적으로 자세를 바꾸도록 격려한다. 계속 누워있고 싶으시다 하면 이렇게 자세를 2시간마다 바꿔주세요 라고 알려드리도록 한다 이 말이죠. 대처 3. 가족이 협조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내 인력으로 되지 않을 때는 도움을 받아야겠죠. 신체활동 마지막 36번.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하지 않는다. 대처 1. 평상시 식사 습관에 대한 관찰 일지를 참고한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좋아하는 음식류가 있을 테니까 좋아하는 것으로 조금 대체를 하도록 하든지 해야겠죠. 대처 2. 운동 부족, 변비,
구강질환 등 신체적인 이유로 식욕 저하가 올 수 있으므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보고한다. 또 식사를 하지 않는 것도 거부죠. 약간의 거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보고한다. 대처 3. 대상자가 평소에 잘 먹는 음식을 파악하여 제공하고 함께 식사하거나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하게 한다. 아까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하는 음식을 잘 먹는 음식을 파악해서 제공한다 합니다. 자, 서비스 유형 5가지 중에 첫 번째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이런 36가지의 큰 유형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잘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서비스 유형 일상생활 지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계속해서 37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족의 식사 조리와 손주의 간식 만들어주기를 요구한다. 전 가사 도우미가 아닌데요. 요양 서비스는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만을 원칙으로 함을 반드시 설명합니다. 대처 1입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만 원칙으로 합니다. 가족이네, 내 주변이니, 나하고 상관이 있으니 나한테 서비스하는 거랑 관련이 있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대처 2. 가족의 식사 조리와 손주의 간식 만들기를 계속 요구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38. 냉장고 안에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 대처 1. 대상자의 허락 없이 식품을 처분하지 않으며 대상자와 함께 냉장고 내부를 정리정돈한다. 그렇죠. 허락 없이 없애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대처 2. 가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리한다. 어떤 증거를 남기는 것 같은 느낌이죠. 내가 혼자 버리지 않았다 이런 거. 근데 가족이 좀 지원을 요청해줘야 좋은데 그쵸? 가족이 없는 또 혼자 계신 분이면 참 실갱이가 왔다 갔다 하겠네요. 39. 치료식이 맛없다고 불평한다. 어쩌지? 대처 1. 식사요법에 대한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제한적으로 대상자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만들거나 간 맞추기나 재료 사용을 대상자 위주로 하여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맛을 좀 맞춰줘라 이런 얘기겠죠. 대처 2. 필요에 따라서 영양사나 주치의, 간호사 등과 연계한다. 만약에 짜고 단 거를 드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심심해서 그러시면 전문가들을 불러서 왜 그런지를 들으면 좀 더 공감을 해서 수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이죠. 대처 3. 가능하면 대상자를 주방에 들어오게 하여 함께 조리하거나 조리하는 것을 보게 하거나 주방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는 도중에 맛을 보게 하는 등 조리 과정에 참여하게 한다. 이건 약간 애기들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어린이들도 왜 채소 안 먹을 때 채소를 직접 썰고 깎고 씹고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하면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40. 쓰레기 분리 배출을 설명하여도 시행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보고 하라는 건가? 대처 1.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돕는다. 하는 방법을 모르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되고 위치를 모르면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설명하면 되겠죠. 대처 2. 분리 배출함 위에 알기 쉬운 단어나 그림을 표시하여 분리 배출을 돕는다. 여기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세요. 버리는 곳 이렇게 해도 되겠죠. 41. 청소하고 난 후 대상자가 물건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더 위험한 사항, 좀 난처한 사항이 될 수 있겠죠. 청소하고 난 후 대상자가 어르신이 물건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럼 의심받을 수도 있겠죠. 대처 1. 청소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정리정돈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시킨다. 대처 2. 청소할 때 물건의 위치를 잘 기억하여 청소가 끝난 후 원래 있던 곳에 물건을 놓아둔다. 이거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좀 실수할 수 있는 걸 미리 예방해라 얘기죠. 대처 3.
대상자와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가족과 시설장에게 알린다. 뭔가 중대한 게 없어졌다고 막 얘기하면,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면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가족과 시설장에게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2. 대상자가 집안 대청소, 정원 잡초 뽑기, 거실 대형 유리 닦기 등을 요구한다. 집안 대청소를 요구한다. 이거는 안 해야 되나? 대처 1. 청소와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고 규정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렇죠. 정원이나 뭐 거실 대형 유리 같은 거를 좀 하긴 그렇죠. 대처 2. 급여 범위 이외의 서비스를 계속 요구하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그렇죠. 난처할 때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43. 대상자 세탁물 이외의 세탁물이 세탁기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수업 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죠. 가족 세탁물까지 다 가져와서 슥 내민다고. 그때 대상자의 세탁물만 세탁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알린다. 이게 대처 1입니다. 저는 어르신의 세탁물만 세탁합니다. 가족분은 직접 하시라고 하십시오. 그죠? 대처 2. 계속 세탁물이 같이 들어있어 세탁 요구 시 좀 글이 이상한데 계속 세탁물을 같이 들어있어 있고 그렇게 세탁을 요구할 때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지원에서 사례는 하나, 둘, 셋, 넷, 일곱 가지가 있네요. 와, 아까 신체활동 지원은 36가지의 사례가 있고 일상 지원은 7가지. 확 줄었어. 그쵸? 자, 서비스 유형 3. 개인활동 지원 더 줄었네요. 아까 개인 활동은 업무 대행과 외출 시 동행이었죠. 외출 시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분이 차량이 없으면 걸어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함께. 그 개인 부담이 되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야기해야겠죠. 외출 시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려고 한다. 대처 방안은 1. 사고가 날 경우 요양보호사의 책임이므로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그렇군요. 대처 2.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 옆에 있어야 함을 설명한다. 어쨌든 좀 이건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45.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를 맡겨서 부담이 된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대처 1.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는 너무 큰 돈이죠. 가능한 한 대상자나 가족과 함께 동반하도록 한다. 같이 가라 말이죠. 대처 2. 대상자나 가족과 동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 업무 수행 사전에 하기 전에 가족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는다. 이런 금액을 대신 은행에 저축해 달라고 부탁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다 자식 모르게 모아둔 돈이면 어떡하지?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46. 대상자가 본인 아들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도와줄 것과 대상자의 약을 타다 줄 것을 요구한다. 대상자의 본인 아들은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 아니죠. 대상자와 관련된 일만 해야 되죠. 대처 방안 1. 요양 서비스는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만을 원칙으로 함을 설명한다. 그렇죠. 대처 2. 요양보호사는 요양 서비스 시간 동안 대상자 곁에 있어야 함을 설명한다. 그래서 같이 가라 이 말인 것 같은데 약을 원래 대신 타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병원에서. 이것도 우리 수업 받을 때 우리가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답을 못 들었네. 47. 요구한 물건을 사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대처 1.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대상자가 희망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한다. 그러니까 사전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파악해라 얘기죠. 대처 2. 대상자가 희망하는 상품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 대상자가 이걸 사주세요 했는데 그걸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가능한 한 대상자와 함께 구입하러 간다. 저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그죠? 혼자 두기도 그렇고. 대처 3. 물건을 사러 갈 경우 희망하는 물건을 찾지 못했을 때 대체품을 사야 하는지, 산다면 어떤 것을 살지 등을 사전에 생각해 둔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유형 4. 정서 지원. 정서 지원도 4가지네요.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하여 이런저런 푸념을 한다. 좀 힘든 일입니다. 그냥 부모님이라 해도 자꾸 자주 전화해서 이런저런 푸념을 하는 것도 힘든데, 아무리 직업이라 하더라도 시간 외에, 근무 시간 외에 전화를 해서 자꾸 이런저런 푸념을 하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죠. 대처를 어떻게 하냐? 1. 우선 상황을 파악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서비스 시간 외에는 다른 업무로 인해 통화가 어려움을 대상자에게 이해시킨다. 대처 2. 계속 전화하여 다른 업무를 방해할 경우 가족과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그렇죠. 49. 몸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한다. 뭔가 애정결핍인가? 정서 지원 안에 있네. 어디 볼까요? 대처 1.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일단은 신체 접촉은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 대처 2. 계속 신체 접촉을 시도할 경우 가족과 관리 책임자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한다. 그렇죠. 기분 나쁠 수는 있죠. 50. 대상자가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 집안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한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대상자 이야기를 들어주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대처 2.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그냥 들어만 줘라 얘기죠. 대상자가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하며 몸을 만진다. 이런 건 할머니들도 팔뚝을 이렇게 쓸면서 잘 만질 수 있겠죠. 대처 1.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대처 2. 몸을 만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어쨌든 신체적 접촉은 피하라. 단호하게 말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뭐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방문, 목욕 마지막 서비스 유형 넘어갑니다. 2개. 52. 목욕 서비스를 위해 방문을 하였는데 집 청소를 부탁한다. 나 목욕 서비스 해드리러 갔는데 집 청소를 부탁받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대처 1. 급여 내용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을 설명한 후 정중히 거절한다. 대처 2. 계속 요구하면 가족과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떼쓰시는 분도 계실 테고 괜히 윽박 지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럴 때는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3. 방문 목욕 서비스를 하는데 대상자 발에 물이 묻으면 안 되는 상처가 있다. 물이 묻으면 안 되는 상처가 뭐가 있을까요? 대처 1. 어쨌거나 물이 묻으면 안 되는 상처라는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방문 목욕 서비스를 하는데 발에 물이 안 묻게 할 수가 있나? 대처 1. 목욕이 가능한 대상자인지를 보호자나 의료진에게 확인한 후 필요시 상처 부위에 물이 묻지 않게 거즈나 방수 테이프, 비닐봉지 등으로 상처를 감싼 다음에 목욕한다. 대처 2. 상처 부위에 물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여 요양보호사의 증언을 요청한다. 요양보호사 좀 더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붙여주세요. 몇 명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증원, 그 인원수를 증가시킨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가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은 실제 경험이 많으셔서 그때 직접 경험하신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혀 이 일을 해보지 않은
시험 준비자들은 서비스 보호사 요양보호사들은 솔직히 어떤 사례에 닥칠지 모르니까 여기 있는 53가지 53가지 이 항목을 한번은 꼭 제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공부할 때 초대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